저는 미국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는 한국인 아이온큐 장기주주 커뮤니티를 이끌고 있는 가을바람 월드라고 합니다. 그 아이온큐의 상당한 부분을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예, 그거는 차차 여쭤보기로 하고, 우선은 좀 요즘 증시를 보면서 또 투자도 계속 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올해가 굉장히 괴로웠어요. 작년 11월부터 한 7개월 동안 30%가 넘게 나스닥 기준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음, 이제 베어 마켓에 진입을 했었는데, 또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둔화된다는 이런 초기 징후들이 나오면서 또 최저점 기준으로 한 25% 정도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동성이 지금 어마어마한데 역시 이거를 보면서 예측보다는 역시 대응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서 큰 하락 변동성을 좀 맞이하면서 좀 파신 것도 좀 있으신가요? 저는 판 거는 없고요. 저는 일단 장기 투자하면서 계속 음, 기업 공부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꾸준히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계속 주식을 많이 모았죠. 이번 하락장에도. 어, 이제 돈이 많진 않지만 꾸준히 모아서 계속 자산을 불려가는 마인드로 많이 늘렸습니다. 오히려 더 음, 매수를 하셨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주식 모으는 게 취미여가지고 네. 네,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주가가 연초 네네. 대비 뭐 조금 그래도 최근에 조금 상승을 했다 해도 연초 대비해서는 뭐 1-20%씩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빠지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지금도 조금 현금이 있다면은 주식을 사야 할 타이밍이라고는 보시나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고민 상담을 하시고 이제 제 지인분들도 지금 주식 시작해도 되냐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는 일단 마켓 타이밍을 볼 줄 모릅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저는 전업으로 트레이더를 한 거의 6개월, 1년 동안 하다가 잘 되지 않아서 이제 단타나 타이밍 노리는 거에서 이제 장기 투자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투자관을 바꾼 사람인데 음. 그렇게 뭔가 타이밍을 재다 보면 실패할 확률도 높고, 이제 초보들은 만에 하나 한두 번 맞춰도 그게 버릇이 돼버리면 나중에 크게 잃게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주식하는 분들의 코스거든요. 저도 그걸 거쳤고, 그래서 일단 예측을 한다기보다 내가 이 정도면 저렴한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자기 스스로 한번 복기를 해보고, 다른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자기 스스로 먼저 납득이 되면 그때부터 모아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현금이 있으면 자꾸 쓰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저는 현금이 생기면 바로 주식으로 바꿔버리는 네, 그런 타입입니다. 그러세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좀 싸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 네.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뭐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6개월 후에 1년 후에 뭐 요즘에는 경기 침체 이슈 얘기하면서 뭐 하반기에 음, 사라, 뭐 현금 최대한 모아라 뭐 이런 얘기들도 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에 별로 흔들리지 않고 그냥 그 현금이 생기면은 바로바로 주식을 사는 포지션이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기간을 죽을 때까지라고 보기 음. 때문에 음. 10년도 아니죠. 저는 지금 30대 중반이기 때문에 못해도 30년, 뭐 길게 보면 50년인데 뭐 미국이 1등으로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은 뭐 지난 30년, 50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량한 기업들은 결국에는 몇 배, 몇십 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음. 요 타임 프레임을 넓히면 뭐 지금 당장 10% 떨어져도 두렵지 않다는 거죠. 그럼 지금 내가 길게 봤을 때 싸다라는 이런 마인드를 갖는 게 사실 그릇을 넓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걸 할 때 사실 수업료를 굉장히 많이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어. 지금 이제 그릇을 넓혀서 거기를 채우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물론 지금 제 수익률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릇을 넓혀서 그걸 채운다라는 마인드로 임하고 있어서 뭐 딱히 힘들거나 그러진 않고 굉장히 즐겁게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수업료라는 게 네네. 그 마켓 타이밍을 잡는 거기에서 오는 수업료 어,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그쵸. 고 이제 코로나 폭락장 때 돈을 많이 벌었다가 결국에는 이제 공부가 부족하니까 올라가도 이게 왜 올라가지? 이러다가 이제 벌었던 걸 다 날리는 뭐 그런 경험도 하고 뭐 코인도 해보고 뭐 IPO도 해보고 뭐 다양한 걸 해봤지만 결국에 제 스타일에 맞는 건 공부하면서 이 기업과 내가 같이 잘한다. 내가 같이 사업을 한다라는 마인드로 돈을 묻어두고 같이 성장하는 이게 음. 결국엔 저한테는 제일 잘 맞더라고요. 음. 그렇게 해서 이제 현금이 생길 때마다 생활이 어렵지 않다는 그런 자금 정도면은 계속해서 주식으로 바로바로 바꿔가는 저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소비보다는 투자로 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가을바람 월드님 하면은 이제 유명하신 게 아이온큐잖아요. 아, 그쵸, 그쵸. 네, 아무래도. 예, 아이온큐. 그러면 아이온큐에만 지금도 좀 전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건가요? 네, 뭐 지금도 포트폴리오 비중의 80% 이상을 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은, 와, 많이 또 그때 투자 금액을 얼핏 들었을 때도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뭐 제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제 제 또래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리스키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음, 한 17,000주 정도를 한 평당가 10불 정도에 보유하고 있고요. 네. 투자 원금으로 치면 한 2억 원 정도를 묻어둔 셈이죠. 그렇게 해서 80%를. 네네네. 그러면 지금은 아이온큐가 주가가 좀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스콜피언 캐피털이라는 헤지펀드에서 이제 공매도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를 공격을 해서 뭐 한 15불까지 갔었는데 그걸 이제 4불까지 떨어뜨리고 뭐 어, 매크로 환경도 좋지 않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반등을 해서 한 6불 초중반대를 좀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손실이 한 30% 정도 되고 있죠, 지금도.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손실이 한 30%면은 힘들진 않으세요, 멘탈적으로? 이게 원래 한 마이너스 60%까지 갔었는데 음, 그때는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게 아, 계속 들고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역시 저는 이 기업을 신뢰하기도 하고 이 기업의 이제 임원분들도 만나보고 한 1년 정도 지금 지켜보면서 모든 뭐 자료 나오는 거, 뭐 어닝콜 이런 거 다 번역하고 하면서 공부해 보니까 이제 이들이 그렸던 꿈이 조금씩 조금씩 현실화되는 단계가 이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슴이 뛰면서 아, 지금 더 모아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임하고 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제 개인만의 생각이고 타인분들한테는 잘 추천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이 공매도 리포트 좀 여쭤보기 전에 네네. 우선은 그 80% 정도를 아이온큐에 투자하고 계신데 네네. 나머지 한 20%는 그러면은 어떻게 투자를 하세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결국에는 큰 돈을 다 흡수해서 결국엔 거대한 그들만의 왕국을 형성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빅테크들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테슬라, 구글, 엔비디아, 뭐 그리고 이제 좀 수비수 비중으로는 뭐 QQQ, 이제 나스닥을 1배 추정한 ETF, 뭐 이쪽은 이제 크게 공부하지 않아도 잘 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약간 중단기 자금을 운용하는 거죠. 이건 이제 언제든지 뺄 수 있는 돈이다. 음, 아이온큐는 이제 내려가면 깊게 내려가기 때문에 오래 운용할 돈을 거기에 묻어두는 거죠. 아, 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그 다른 분들한테는 권하진 않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이유는 뭐세요? 이게 제가 아무래도 이런 유튜브 채널을 하기 때문에 제 주변에 친한 뭐 친구들이나 지인분들이 와서 물어보세요. 뭐 지금 사면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사지 말라 그럽니다. 이게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 뭐 저같이 1년 공부한 사람은 좀 떨어지면 이럴 때도 있지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잠을 못 주무세요. 일단 잠을 못 자기 시작하면은 그게 이제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통을 겪지 않으셨으면 해서 그냥 요런 거는 나중에 좀 투자해 보시고 하시고 지금은 좀 쉬운 뭐 나스닥 추종하는 QQQ나 이런 걸 먼저 시작해 보시라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변동성에 네네. 얼마나 내가 마음을 잡을 수 있느냐,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느냐, 그걸로 또 귀결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한번 그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게 그때 그 아이온큐 공매도 관련해서 정말 좀 이슈가 음, 있었잖아요. 큰 이슈가 그, 있어요, 저는. 그때 혹시 한번 상황을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음, 있으실까요? 이게 저희 웅달님을 제가 한 4월 중순쯤 뵀던 것 같은데 음, 그때만 해도 뭐 제가 수익이 거의 억대가 넘었으니까 어, 아주 기고만장했죠. 너무 잘 되고 있다 이랬는데 5월 중순인가 그때 한창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하면서 기분 좋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주가가 막 몇십 프로씩 빠지는 게 며칠씩 계속돼서 이제 봤더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월가의 양아치라고 하거든요. 그 헤지 펀드들을. 음,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택도 없는 얘기들을 써놓은 건데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조금만 전문적으로 보이고 막 페이지가 길면은 겁을 먹고 손절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어, 패닉셀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많이 빠졌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양자 전문가들도 만나보고 아이온큐 이제 내부 제가 아는 직원분들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서
어. 반박할 여지조차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 대응할 제가 가치도 없다. 네, 근데 제가 인제 얘기를 했죠. "요거는 좀 심각한 거니까 우리가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좀 설득을 해서 반박 자료가 나온 부분도 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좀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나요? 그쵸. 이게 뭐 주요 포인트가 한 4개 정도 되는데 제가 음. 그거 나오자마자 이제 라이브 방송을 켜서 시청자분들이랑 100 몇 페이지 되는 걸 쭉 읽어 봤어요. 근데 첫 번째 포인트가 이제 사장님인 피터 챕맨 CEO가 MIT를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거짓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나오지 않으신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안 나왔다."라고 인정해 버리면 "그럼 왜 그렇게 MIT에서 했던 활동을 강조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을 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분은 아버지가 미국의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우주 비행사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뛰어난 무리에서 자랐던 분이고 창의력도 있고 기술력도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를 아마 중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블로그로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 정식 교육이 필요 없는 영재였다는 거죠. 그때 그 MIT에서 AI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민스키 박사님 밑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 고등학교 중퇴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강조해서 이것저것 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졸업했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음. 요거를 이제 걸고 넘어진 거죠. 그러면 MIT도 안 나온 사람이 무슨 사장을 하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무시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음. 그건 또 팩트 체크를 제가 한 거고요. 그러니까 피터 체프먼 그 CEO 분이 본인의 뭐 입으로는 음. MIT를 졸업했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MIT에서 교육을 받았다라고는 했는데 졸업했다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음. 찾아봤을 때는. 그게 뭐 첫 그것 번째고. 그리고 뭐 인제 두 번째가 두 공동 설립자인 크리스 먼로 교수님과 김정삼 교수님 이 두 분이 이제 기술의 핵심이 되시는 두 분인데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회사는 뭐 미국 말로 하면 조크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거는 제가 확실히 아닌 걸 아는 게 제 지인이 메릴랜드 대학에 있는 사람도 있고 두 분이 근무하시는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건너 가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학교에 이제 휴게 같은 걸 내신 거죠. 그래서 "회사에 열심히 출근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미 제가 팩트 체크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아니라는 거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타격이 컸던 게 이제 세 번째죠.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는 1 더하기 1도 하지 못한다." 근데 이게 이 부분에서 사실 일반인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갈렸어요. 왜냐면 전문가들은 이제 양자 컴퓨터가 확률적인 계산에 능한 장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산수를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만 해도 '어 이게 진짜로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전문가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잘하는 부분이 서로 다른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 "아 이거는 완전 장난감이다. 이거는 완전 사기다."라고 했던 건데 근데 전문가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거라서 반박할 여지조차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구나. 양자 컴퓨터 하면 엄청 다 잘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군요. 확률적인 계산에 능한 거지 이런 어. 정확한 산수 같은 거는 전동 컴퓨터가 훨씬 잘하기 때문에 음. 나중에는 이제 두 개가 같이 쓸 거다라는 의견이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아이온큐가 자랑했던 32 큐비트 양자 컴퓨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당연히 거짓말이고요. 왜냐면 주력 제품 중에 하나인 아리아 양자 컴퓨터가 32 큐비트이기도 하고 1 분기 실적 발표에 이제 새로운 세대인 포르테라는 양자 컴퓨터를 냈는데 그것도 이제 32 큐비트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 스콜피언이 제시했던 공격 증거가. 네. 그러면은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무슨 법적 제재 같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 기관들이 그걸 쓸 때 1 페이지에 뭐라고 쓰냐면 "우리가 쓴 이 글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어.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제일 먼저 적어 놓거든요. 근데 그거를 읽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리포트를 펴 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음. 손절하신 분들은. 근데 저는 읽고 '어 이거 뭐야? 아니 이런 걸 사람이 믿나?' 약간 그랬는데 이게 "그래서 월가의 양아치다."라고 얘기를 많이 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가가 거의 네. 4 불까지 떨어졌던 거예요? 4불 초반까지 갔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게 그러면 지금 다시 6 불까지 올라온 건 음. 그래도 이 공매도 리포트의 영향으로부터는 쪼금 벗어난 건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수익을 보고 나간 것 같은데 일단 그 회사 쪽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김정선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한국의 이제 양자 컴퓨터 쪽 발전을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뭐 제가 알기로는 신부는 지금은 미국인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애국심이 있으셔서 계속 뭔가 하고 계셔서 뭐 그런 진정성이 좀 통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뭐 저도 이제 유튜브로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또 도움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6월 말에 네네. 직접 만나셨다면서요? 예, 제가 그 한국의 양자정보주간이라고 해가지고 과학기술부 장관님이 호스팅을 하셨나?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김정선 교수님을 한번 뵙고 싶어서 아, 이때 한번 뵈면 어떨까요? 그래서 잠깐 티타임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은 저밖에 없고 다른 분들 뭐 다 성균관대 총장, 뭐 한양대 총장 뭐 이런 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서 또 한 번 느꼈죠. 아, 아이온큐 기술력이 가짜가 아니구나. 어. 이런 사람들 전문가들이 속아 넘어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하기도 했고 또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얘기해 보면서 아, 이분이 진짜 그 허례허식 같은 것도 없으시고 진짜 기술자가 맞구나라고 좀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 음. 혹시 그 김정상 교수님께서 공매도 리포트 좀 언급하시면서 어떤 음, 얘기를 하셨는지 그런 게 좀 있나요? 그 얘기를 하셨죠. 이건 너무 허무맹랑한 거라서 반박해야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그렇죠. 근데 업계에서는 그랬는데 이제 주가도 많이 흔들리고 저희 같은 일반인 투자자들이 패닉을 하니까 좀 대응을 해주셨고 그때 뭐 일단 저도 일반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저도 질문이 많았는데 이제 민감한 것들은 발설을 하면 안 되거든요. 위법이라서 뭐 그런 좀 거시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